많이 넣네. 자, 그러면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한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최고점자가 4개 맞은 친구였고요. 네 개 맞은 친구였고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에요. 한 명이 4번 틀렸고요. 한 명이 5번 틀렸고 근데 5번이 이게 찍어서 맞은 거라 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 말고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 3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래서 4번과 5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3, 4, 5랑 1, 3, 5.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늦은 친구들은 이제 빵점. 자, 그러면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최고점자가 이제 5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 됐고요. 5번을 결국에는 그냥 풀어내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체크를 안 했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는 2명이 됐어요. 그래서 4번이었던 친구 한 명이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결국 5번이 그냥 남았습니다. 4번, 5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1, 2, 3번은 사실 그냥 무난한 수준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1, 2, 3번은 우리 교평소 모음으로 놓고 봤을 때 난이도가 스텝 1이에요. 1, 2, 3번은. 4번은 스텝 2 정도 수준입니다. 5번은 스텝 3 수준이에요.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5번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5번은 사실 다 틀리라고 낸 거예요. 사실 좀 그러려고 낸 건데 맞은 사람이 생겨서 조금 아쉽죠? 뭐 잘한 건데? 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가 한 명. 1번, 3번, 5번에서 1번 고치면서 이제 3번, 5번이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2개 맞은 친구가 아니구나. 3개 맞은 친구가 2명이 됐네.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1, 2, 3번을 다 풀고 이제 4, 5번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개 맞은 친구가 한 명. 3, 4, 5번. 그렇죠. 아무래도 3, 4, 5번이 조금 4, 5번이 조금 문제가 좀 됩니다. 그 이외에 이제 아쉽게도 시간 내에는 못 푼 1개 맞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1, 2, 4, 5. 그렇죠. 그냥 보이는 거 먼저 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1번부터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1번은 간단하니까 그냥 후딱 쓸게요. 자, 1, 2, 3은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1, 2, 3은 그냥 같은 걸로 쓰면 되죠. 4, 4, 5. 그래서 7팩을 3팩, 2팩, 2팩으로 그냥 나눠주면 끝입니다. 그렇죠? 1, 2, 3이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AA로 놓고 보더라도 처음 나오는 A가 1, 마지막으로 나오는 A가 3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2가 적혀있는 숫자가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홀수가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그렇죠? 2랑 4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들 1, 3, 5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6은 그냥 혼자 놀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A, 2, 4, 그 다음에 BBB, 홀수, 그 다음에 6. 요거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보면 돼요. 어차피 앞에 A는 2라고 잡고 뒤에 A는 4라고 잡으면 되니까 앞에 B는 1, 뒤에 B는 5, 가운데 B는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국에는 얘는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눈 걸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6개를 나열할 때 6, B, B,
B, A, A 이렇게 나왔다면은 얘가 지금 2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4라는 거예요. 요거는 1, 요거는 3, 요거는 5로 그냥 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호수가 지금 경로 하나를 파먹고 있어요. 그러면 걔만 빼면 되죠. 걔만 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지금 요렇게 호수가 파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로의 수. 전체 경로의 수에서 그냥 호수 지나가는 경로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요. 어차피 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A, B 경로의 수에서 호수점을 P라고 한다면은 A, P, B를 빼는 걸로 가는 게 가장 간단하겠고요. 숫자로 밀어도 상관없어요. 숫자로 밀어도.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9팩을 4팩, 5팩. 그 다음에 거기서 빼는 거. A, P, B. A에서 P 가는 거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되겠네요. 잠깐만. 9C4가 얼마지? 9, 8, 7, 6, 4, 3, 1. 4, 2, 8, 3, 21. 126이네요. 그죠? 126 빼기 10 곱하기 60이죠. 그래서 66까지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66까지가. 자, 그러면 꼭 이렇게만 풀어야 돼요? 아니, 뭐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P를 기준으로 다른 점들 Q, R, S, T. 그래서 AQB, ARB, ASB, ATB의 경우의 수를 다 합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봐도 전혀 문제 안 생깁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얘는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가 AQB, ARB, APB, ASB, ATB. 이거 5개 다 합친 거랑 똑같죠? 왜? 최단 경로를 A에서부터 B까지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5점 중에 안 지나갈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다 지나가야 되는데 또 중복해서 지나갈 리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요것만 빼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4개를 더해도 되고 여기서 이것만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숫자로 밀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4번. 이 4번이 너무 아까워요. 이 답 280 나와가지고 틀렸던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니 열심히 뽑았으면 사실 나머지 이제 정리해서 그죠? 순서대로 또 나열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죠? 3팩을 한번 더 곱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곱해서 아쉽게 280 나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A, B, C, D, E, F, G, H의 8명이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 들어온 순서의 결과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B는 D보다 빨리 들어온다. 그냥 뭐 B가 D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B가 D보다 먼저 들어오고 D는 F보다 빨리 들어왔다. D는 F보다 빨리 들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B, D, F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 그럼 B, D, F를 그냥 하나로 봐도 되는구나. 아니면 나중에 3팩으로 나눠도 돼요. 어차피 셋의 순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C는 AG, H보다 빨리 들어왔다. C는 A보다 더 빨리, G보다 더 빨리, H보다 더 빨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들어온 경우는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다시 한번 A, B, C, D, E, F, G, H가 있는데 가조건에서 보면은 BDF는 그냥 아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그냥 BBB 이렇게 써도 전혀 지장이 없네요. 근데 문제는 얘죠. 잠깐만, 이 4명이 아예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필 C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C만, 그것도 AGH보다 앞에만. 그럼 AGH는 몰라요. 얘네 셋은 어떤 순서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지? 에이 몰라, 귀찮아. 얘도 그냥 싹 다 같은 걸로 그냥 보자. A 몰라, 그냥 다 C로 볼래. C, G도 그냥 C로 볼래. H도 C로 볼래. 왜 C로 보는 거죠? 이 중에서 맨 앞에 C만 C로 놓고 뒤에 있는 3개 C는 호박 C? 뒤에 있는 3개 C는
나중에 셋의 순서를 주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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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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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렇게 8개. 그렇죠? 이렇게 8개 순서대로 나열한 걸로 볼 수 있겠고 8팩을 3팩, 4팩으로 나열한 걸로 볼 수 있겠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래 뭐 BBB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BBB. 그 다음에 CCCC가 몰라 뭐 CC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2가 여기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거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1대1로 매칭이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BBB에서 맨 처음 B는 진짜 B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D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B는 뭐예요? 얘는 F예요. 그럼 이건 1대1로 대응되니까 진짜 BBB 같은 걸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게 맞았네. 그쵸? 근데 문제는 CCCC예요. CH를 전부 다 C로 놨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좀 생겨요. 왜? C만 맨 앞에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C가 맞아요. 근데 나머지 CCC가 AGH를 갖다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A고 뭐가 G고 뭐가 H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세 자리에다가 AGH를 다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로 들어가자.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AGH가 들어갈 자리. 그렇죠? AGH가 들어갈 자리. 그 세 명이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뒤에다가 3팩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뒤에다가 3팩. 그러면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2는 그냥 2로 그냥 끝나는 거고. 혹시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냥 답이에요. 여기 답. 근데 하필 지금 얘가 얼마예요? 8765, 432에 8765, 432, 428, 326, 70. 응? 280. 그렇죠? 요게 지금 280 나오죠? 요게 280. 그래서 요것만 써가지고 280이라고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야.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배를 더해주다 보니까 답이 1680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우와, 그러면 잠깐만.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난 너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 없이 뽑아도 되는 거잖아요. 조합하고 순서가 정해진 거는 사실상 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모의고사 본 거고 내가 쓴 거 아니에요. 글씨체가 다르지? 이쁘죠? 내 글씨체가 저럴 리가 없지. 자, 아무튼 지금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그럼 어떻게 해요? BDF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럼 BDF가 들어갈 세 자리를 뽑아보자. 세 자리를 뽑았어요. 그 세 자리를 뽑았는데 BDF 세 자리를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순서 정해졌으니까 그냥 뽑음과 동시에 BDF가 그냥 들어가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는 CAGH 이 네 명도 지금 어느 정도 순서가 연관이 있죠? 그럼 당연히 CAGH가 들어갈 네 자리를 더 뽑아주면 돼요. 몇 개에서? 5개 중에서. 그래서 뽑았더니 CAGH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중에서 C는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AGH만 모르는 거죠. AGH만 모르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AGH가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다가 또 3팩 해도 돼요. 그럼 AGH가 들어갔네. 그럼 마지막 남은 한 자리는? 그럼 무조건 2겠죠? 괜찮네?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답. 오케이. 결론은 이 문제는 수학 하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도 이 정도 수준 문제가 나와요. 이거보다 이상인 문제도 나오고요. 1학년 2학기 때. 그러면은 이렇게 꼭 풀어야 될 필요는 없다. 괜찮죠? 본인이 보이는 대로 편하게 그냥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봐도 되고 조합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이 5번이 솔직히 제일 까다로워요. 5번이. 답 계산해 줄까?
써줄까? 아닌가? 아, 똑같아? 아, 계산 한번 보여줄 걸 그랬나? 아, 후딱 할게. 자, 얘는 8, 7, 6, 3, 2, 1, 3, 2, 6. 8, 7, 2, 56. 그럼 얘는 5 곱하기 6, 30이죠? 곱하니까 56에서 빼 168. 거기다 0 곱했으니까 1680. 그렇죠? 그래서 뭘로 풀어도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괜찮지? 오케이. 윤성이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5번도 한번 좀 가봅시다. 5번. 이게 아무래도 제일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미안해.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왜냐면 실전 연습 좀 해본다고 해서. 근데 우리 내신에서도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 기출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정도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교육과정이 뭐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 깔끔함의 기준, 뭐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땐 이 문제는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사실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정도의 지저분함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요, Q에서는 직진만 가능하대요. 와, 잠깐만. 하나는 부정형이고 하나는 이것만 가능한 거예요. 이러면 되게 난감해요. 되게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봤을 때 문제는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P점 같은 경우에는 지나더라도 좌회전만 아니면은 얘는 최단 경로가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점을 지나가 버리면은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러면 PQ를 아예 지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경로의 수는 어차피 다 포함돼요. 그럼 어떤 게 나을까요? 차라리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전체에서 P 지나가는 것 중에 안 되는 거 빼고 Q 지나가는 것 중에 안 되는 거 빼고, 이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럴까? P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Q 지점에서 직진, 우회전 또는 좌회전, 그죠? 우회전 또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 또는 좌회전 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네. 그쵸? 꼭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솔직히 나도 이렇게 안 써요. 나 혼자 풀 때는. 자, 그러면은 얘는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법칙으로 놓고 본다면 일부러 여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체에서 빼려고. 6건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P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Q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지, 괜찮죠? A 6건 교집합 B 6건이면 A 합사건 B의 여사건이죠? 이 드모르간 법칙 때문에. 괜찮죠? 자, 요거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정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부정 형태가 맞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은 P가 좌회전이 아닌 경우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얘는 직진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 부정 형태로 좀 찾아본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게 좌회전 우회전이잖아요. 솔직히 간다 그러면은 직진하는 거랑 좌회전하는 거랑 우회전하는 거밖에 없죠. 그럼 직진만 가능한 거니까 좌회전과 우회전이 안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Q는 좌회전과 우회전이 안 된다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부정 형태를 일부러 쓴 겁니다. 왜냐면 이걸 갖다가 부정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게 좀 이쁘지 않아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체에서 빼줘요. 전체 경우에서, 전체 최단 경로의 수에서 P가 좌회전 또는
Q가 우회전이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는데 합사건이에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곱사건 경우의 수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갑시다. P 지점에서 좌회전하는 경로의 수. 그 다음에 하여튼 하하하.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Q 지점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에서 이거 또는이에요. 우회전 또는 좌회전이에요. 우회전 또는 좌회전. 그 다음에 빼기 P에서 좌회전하면서 Q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에서 이걸 빼는 걸로 그냥 들어주자 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 그쵸? 그래서 이거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푼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그죠?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최단 경우에서.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P에서 좌회전을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P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P에서 좌회전하는 거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P에서 좌회전하는데 그게 최단 경로인 것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 최단 경로인 것 중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최단 경로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P를 지나가는데 최단 경로인 거? 예를 들어서 이게 P를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좌회전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버리죠. 이건 최단 경로가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오른쪽 위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동쪽하고 북쪽으로만 움직여야 최단 경로가 되는 거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어차피 우회전을 하나 직진을 하나 최단 경로 가는 게 어차피 좌회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P 지점에서 좌회전을 통해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는 왼쪽에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렇죠? 왼쪽에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나는 요 지점을 그냥 편의상 R점, S점이라고 할게요. AR, PS, B를 빼주면 돼요. 괜찮죠? 지금 얘는 AR, PS, B의 경우의 수를 빼는 거라고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A에서 R까지 온 다음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A에서 R까지 오고 R에서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에서 S로 가는 거야. 그럼 이러면 좌회전이 된 거니까. 그렇죠? 딱 요것만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S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면은 어차피 걔네 다 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R, PSB, A에서 R까지 갈 수 있는 게 2팩이구나. R에서 P 가는 거 한 가지, P에서 S 가는 거 한 가지, S에서 B 가는 거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Q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해서 최단 경로가 되는 경우에요. P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P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Q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통해서 최단 경로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도 Q가 왼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는 경우다. 직진으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회전은 안 하겠죠? 최단 경로로. 그래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회전은 안 해요. 그러면은 좌회전하는 경우. 그래서 요거 빼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얘는 지금 이거 빼라는 거구나. 요거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좌회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회전인 것도 따로 빼야 돼요. 그럼 우회전인 애는 뭐냐? 얘는 밑에서 올라온 경우로 봤을 때 최단 경로가 직진을 하거나 우회전하는 경우밖에 없죠. 이 좌회전으로는 최단 경로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 빼는 거구나.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쓸까? 이 RS라고 하니까 좀 너무 길다. 미안해. RS 말고 미안해. 도중에 바꿔서 미안해. P1, P2라고 할게요. P1, P2. 왜냐면 뒤 너무 많아져가지고 P1, P2. 그 다음에 얘는 여기 Q1점,
Q2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A에서 Q1까지, Q1에서 Q까지, Q에서 Q2까지, Q2에서 B까지. 그렇죠? A, Q1, Q, Q2, B 경로에서에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 한번 또 더해줘야 되겠죠? 우회전으로 가는 거는 여기까지 왔다가 가서 여기서 가는 거죠? Q3, Q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A, Q3, Q, Q4, B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에서 Q1까지 가는 거는 2, 2, 3, 3, 3. 5팩을 2팩, 3팩.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유, 끝났네. 그죠? 이게 끝이에요. 요게 지금 얘 하나 나오고 끝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Q3, Q, Q4, B. A에서 Q3 가는 거는 또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리고 2팩까지. 그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 이건 좀 이따가 계산하자. 그럼 마지막 요거. P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Q에서는 우회전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다.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에서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면서 Q에서는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우회전으로 최단 경로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뭐냐? 얘는 일단은 좌회전으로 오는 경우에는 A에서 P1, P, P2 그 다음에 Q1, Q, Q2 그리고 B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둘 다 최단 경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P1, P, P2 그 다음에 Q1, Q, Q2 B로 가는 경우요. 끔찍하지? 미안. 플러스 우회전으로 가는 경우는 A, P1, P, P2, Q3, Q, Q4, B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뭐 이렇게 길어? 이거 다 써야 돼? 이게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여주느라고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다 쓰면서 가지, 이렇게 다 쓰면서 안 해요, 나도. 문제 풀 때. 그렇죠? 이쁘게 딱 보여주느라고 정리하면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P2, 그 다음에 P2에서 Q3, Q, Q4. 그죠? 그 다음에 B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자, 그럼 이걸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A에서 P1 가는 거 2팩. 2팩에 한 가지. 뭐야, 그냥 얘는 두 가지예요. 괜찮나요? 이게 길어서 그렇지, 이게 그냥 2팩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에서 P1, P, P2, Q, Q3, Q, Q4.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2팩에다가 한 가지 또 2팩. 괜찮네? 이거 2팩 곱하기 2팩밖에 없어요. 2 더하기 4. 6가지밖에 안 돼요. 괜찮네? 자, 그래서 이거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9, 8, 7, 6, 4, 3, 2, 1, 4, 2, 8, 3, 42, 63, 21, 126. 126 빼기 요게 지금 얼마지? 20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 플러스 20 30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6개 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답이 126에서 50에서 6 뺀 44 빼주니까 82가 답으로 나옵니다. 좀 어렵지? 좀 많이 어렵죠? 좀 어떻게 좀 이해될까? 전혀? 어떻게 자, 저렇게 노란색으로 쓴 건 이해돼요?
그치? 맨 첫 번째 줄에서 노란색으로 쓰는 거 내려가는 거 괜찮죠? 저 좌회전이 안 된다는 거 저 무슨 소리인지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저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 네 번째 노란색 줄 저렇게 쓰는 거 괜찮아요? NS 빼기 N P에서 좌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N Q에서는 우회전 좌회전. 그치? 그 다음에 P에서 좌회전이면서 Q에서 우회전 좌회전. 그치?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거지. 근데 NS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900, 500, 400 나누면 되는 거고, P에서 좌회전인 경우는 P에서 좌회전으로 최단 경로 가려면 P1에서 P로 오고 P2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와서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는 최단 경로상 좌회전이 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P1까지 오고 한 가지 한 다음에 P2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200 곱하기 500을 300, 2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0까지밖에 없는 거지. 오른쪽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회전 좌회전이니까 Q점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거는 Q1에서 Q를 갖다가 Q2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에서 Q1까지 오고 Q2에서 B까지 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회전인 경우는 저기 주황색으로 나와야 돼. 쟤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만 이해해도 돼. 계산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저 큰 틀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정도까지 문제 나오긴 힘들어요. 그래서 난 사실 설명하려고 이 문제 넣은 거니까 맞추진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신이 강림했지. 화이팅. 자, 혹시 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잘 됐어.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요. 미안. 이걸 내가 안 줬구나. 자, 오늘은 이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로 들어갑니다. 하하하.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하하하.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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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과. 자, 그래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가 중복조합이 조금 많아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파트죠. 그래서 이거는 차근차근 좀 잘 봐줘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하나씩 좀 써볼게요. 자, 중복조합은 나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막대기 논리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중복 피하기 논리, 함수의 개수로 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봅니다.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막대기 논리는 뭐냐, 이거죠. 과일 가게를 갔더니 엄마가 사과랑 배랑 귤을 합쳐서 10개를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사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그렇죠? 방정식의 회계수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사과랑 배랑 귤은 만약에 과일 가게에 과일이 무수히 많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10개 이상씩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과만 0개부터 10개 사올 수 있고 배도 마찬가지, 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될 겁니다. 왜? 사과가 0개인 경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음수 개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개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과일가게 가서 사과 2개를 팔고 오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수 중에서도 음수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냥 과일가게에서 세 종류 중에서 10개를 사면 돼요. 자, 그때 3개 중에서 10개를 사면 되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뭐 사과, 배, 사과, 배, 사과, 귤 뭐 이렇게 사는 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과 4개, 뭐 귤 2개, 배 4개 뭐 이렇게 사는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순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3개 중에서 10개 사는 거예요. 문제는 사과를 여러 번 고를 수도 있고요. 배도 여러 번 고를 수도 있고 귤도 여러 번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로 들어갈 수 있죠.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나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해주면 돼요. 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순서 없이 뽑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거를 또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한다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당연히 조합이죠. 왜냐면 뽑기만 하면 되니까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냥 조합과 중복조합, 그냥 순열과 중복순열. 자,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없이 그냥 뽑기,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 다만 똑같은 걸 또 나열할 수 있는 거. 얘도 n개 중에서 r개 순서 없이 뽑기. 둘 다 n개 중에서 r개 뽑기, n개 중에서 r개 뽑기예요. 차이점은 얘는 똑같은 걸 못 뽑지만 얘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3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3H1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왜 막대기 논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증명할 때 우리가 지금 얘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빈 바구니 10개. 자, 이 논리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논리는 10개를 깔아놔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사과, 배, 귤로 살 거야. 뭐 신에 맡기겠어. 막 이러면서 그냥 딱 구분해요.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세 그룹으로 분할을 할 거면 얘는 구분할 만한 선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3개로 구분하려면? 감사합니다. 3개로 분할하려면 구분이 되는 선은 2개면 되죠? 그죠? 2개만 막대기 연결시켜 놓으면 3그룹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막대기를 난 이렇게 놓겠어. 그러면은 사과 3개, 배 3개, 귤 4개 이렇게 산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우에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지? 막대기를 어디다 넣지?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거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면 좀 헷갈립니다. 왜? 똑같은데 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빈 바구니 10개, 그 다음에 막대기 2개인 걸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 B끼리 이웃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 12팩을 2팩, 10팩으로 봐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럼 얘는 팩분의 팩이죠. 팩분의 팩이면은 조합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팩토리얼이 컨비네이션이 될 수 있는 거는 2랑 10을 더했을 때 12가 나오면 조합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12 컨비네이션 10으로 봐도 되고 12 컨비네이션 2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12C 2로 봐도 되고 12C 10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12C 10이면은 얘는 12, 11, 10, 9, 8 10개 나오죠? 그쵸? 10개 나오고 밑에도 10, 9, 8, 1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3까지 나와요. 이걸 팩토리얼로 만들려면은 이 2를 더 곱해줘야 돼요. 그럼 2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팩을 10팩, 2팩인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을까? 오케이. 하하하. 자, 그래서 얘는 12 컨비네이션 10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12C 2로 봐도 되지만 12C 10으로 봅시다. 왜 12C 10으로 봐요? 그나마 10개 뽑는다라는 라임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3H10은 앞으로 12C10으로 보면 되는데 왜 10이냐? 이게 문제죠? 얘는 3 더하기 10에서 1을 뺀 거. 왜 1을 빼죠? 빈 바구니 10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10개는 다 더해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3개의 그룹으로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3개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3개로 구분하려면 구분할 만한 선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해요? 3개보다 하나 적은 2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 빼기 1 개수인 2개가 추가돼주면 그 중에서 뽑는 걸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 괜찮죠? 그래서 12개 자리 중에서 막대기 들어갈 2자리 아니면 빈 바구니가 들어갈 10자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번 여기가 10으로 나왔을 때 의미 아닌 정수회로 나온다. 이게 기준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3H10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다만 얘는 실제 계산하면은
12 커뮤니케이션 10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쵸? 밖에다가 써볼게요. NHR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N 플러스 R에서 한 개 뺀 거 에서 R개 뽑는 걸로 볼 수 있더라. 이게 왜 그렇다고요? R개의 빈 상자에다가 N-1개의 막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대기는 N-1개만 있어도 N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자, 막대기 논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개수예요. 결국 기본적인 형태가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개수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솔직히 방부등식의 해개수에서 원래 이런 거 뭐 자연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원래 어떻게 해요? 이거 중복적으로 해요? 아니죠. 이거 수학 하에서부터도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방정식의 해계수랑 부등식의 해계수는 그냥 노가다예요. 일일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래도 x는 1씩 바뀌지만 y는 1 바뀔 때마다 2y씩 2씩 바뀌어요. z는 3씩 바뀌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왜냐면 z가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z가 1인 경우에는 x 플러스 2y는 7. 그러면 y가 움직이는 것만 보면 되니까 y는 0부터 3까지 0은 안 되는구나. 1부터 3까지 라고 생각해 준다면은 3개. 그쵸? 자, 두 번째 z가 2인 경우에는 x 플러스 2y는 그럼 4가 되겠네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거는 1밖에 안 되죠? 1개. 그냥 4개가 답이에요. 괜찮나요? 왜냐면 z가 3이 돼버리면은 y는 무조건 0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쟤도 무식하게 다 집어넣나?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돼요. 진짜로 무식하게 하면 다 돼요. 중복조합은 정말 무식한 게 굉장히 대단히 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똑같으면 솔직히 뭘 기준으로 잡고 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나는 x가 0인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x가 0이면 y 플러스 z는 10. 그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나올 수 있죠. 그럼 y 값만 나오면 z는 알아서 끝나요. 그럼 y가 0부터 10까지 나오네요. 괜찮죠? 왜냐면 y가 0이면 z는 10, y가 1이면 z는 9. 그러면 10 나오면 얘는 빵. 0부터 10까지 정수 개수가 11개.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x가 1이면 y 플러스 z는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0부터 9. 10개. 뭐야? 그럼 x가 2면은 9개. 8개, 7, 6, 5, 4, 3, 2, 1, 빵!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1부터 11까지 더하는 건 뭐예요? 뭐 시그마 K로 봐도 돼요. K는 1부터 11까지. 그렇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66. 아니면 등차수열이야. 맨 앞 맨 뒤 더하면 12죠. 12가 11개 절반. 그렇죠? 12가 11개 절반. 66. 66개. 3H12 그럼 진짜 66인가? 12C2죠? 12, 11, 2. 66개. 괜찮아요? 원래 노가다예요. 방정식, 부등식의 개수는 원래 일일이 세는 거예요. 괜찮죠? 원래 일일이 세는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다 똑같고 의미 아닌 정수의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우린 중복조합으로 빠르게 계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원래는 다 노가다로 푸는 거예요. 원래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개수는 원래 이렇게 다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지금 얘기했죠? 개수로 장난을 치고요. 두 번째는 의미 아닌 정수 해가지고 장난을 쳐요. 중복조합은 걔네 가지고 버전업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놉니다. 그거만 잘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두 개만. 자, 그러면 그 장난질을 한번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엄마가 또 과일을 10개를 사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사과만 다 사왔다고 혼났어요. 야, 너 어떻게 사과만 사오니? 뭐 이러면서 하나씩 사갖고는 오래요. 그냥 맛은 좀 보라고. 그래서 자연수혜로 사오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얘는 당연하죠. 어차피 사과끼리 똑같고 배끼리 똑같고 귤끼리 똑같으면은
일단 하나씩 사고, 그렇죠? 사과랑 배랑 귤을 일단 하나씩 사고 추가로 더 사면 돼요. 추가로 7개 더 사면 돼요. 그렇죠? 의미 아닌 정수회로. 괜찮죠? 3H7이에요. 3H7. 괜찮죠? 일단 하나씩 사고 더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3H7이에요. 그거를 수식적으로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수식적으로 하는 거. 자, 이 수식적으로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자, x는 1 이상의 정수예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y도 1 이상의 정수, z도 1 이상의 정수예요. 그러면 일단 적어도 한 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걸 의미 아닌 정수회로 바꾸고 싶어요. 0 이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어때요? x는 내가 고르는 사과의 개수, 그 사과의 개수는 일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사과 추가 개수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x'은 0부터 나와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y도 일단 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추가 개수, 얘도 일단 하나 사고 추가 개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사과 추가 개수, 배 추가 개수, 귤 추가 개수 111 넘겨서 빼면 7이죠? 그렇죠? 111 넘겨서 빼면 7이 되고요. 자, 그럼 이 추가 개수 0 이상이면 되는구나. 0 이상의 정수이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H7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일단 하나 사고 추가 개수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거는 일단 하나씩 사고 추가적으로 7개 더 사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게 지금 범위 중에서도 하한선에 관련된 거예요. 하한선에 관련된 거. 그럼 문제가 이러면 어떡하지? 사과 배귤은 아닌데 1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개 개수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겠다. 자, 근데 범위가 x는 0 이상의 정수고요. y는 6 이상의 정수고요. z는 마이너스 3 이상의 정수해요. 이거 계산 한 번만 해볼게요. 퀴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한 번만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으니까. 하한선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하한선. 의미 아닌 정수해, 0 이상의 정수해라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진짜 이쁘게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반대로 했어. 반대로 했어.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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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그래도 계산만 하면 돼.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Z가 또 마이너스 4까지 가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Z 프라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래서 얘는 x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의미 아닌 정수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y 프라임 플러스 6. 그쵸? 6 하나 사고 시작해주면 y 프라임은 이제 6 넘겨서 빼면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3 먼저 주고 추가에 z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z 프라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넘겨서 빼면 어차피 z 프라임은 0 이상으로 나온다. 괜찮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면 x는 0 이상, 마찬가지로 y 프라임도 0 이상, 마찬가지로 z 프라임도 0 이상 이렇게 그냥 들어가지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y 대신에 y 프라임 플러스 6, 얘 대신에 z 프라임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은 얘는 x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6, 3 뺐으니까 플러스 6 빼기 3 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넘겨주면 그냥 7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H7이라고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한선이 아니고 상한선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지금 10개인데 문제는 사각의 귤을 사오라 그랬는데 사과랑 귤은 아니다. 이렇게 쓰자. 엄마가 의미 아닌 정수회로 사오래요.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의미 아닌 정수회로 사오라 그랬는데 사과는 과일 가게에 가니까 11개 있어요. 과일 가게를 가니까 사과는 11개 있어요. 근데 배는 딱 10개 있어요. 마지막으로 귤은 방금 아저씨가 하나 먹어가지고 9개밖에 안 남았어요. 자, 몇 가지일까요? 얘를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고민만 잠깐 좀 해봅시다. 풀 수 있으면 풀면 좋고요. 하한선에 관련된 얘기예요. 하한선에 관련된 거. 자, 얘는 어때요? x가 0부터 사실 10까지밖에 안 나오죠. 이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11개가 있건 12개가 있건 100개가 있건 10,000개가 있건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어차피 10개까지밖에 못 사니까 과일 가게 사과가 10개 이상이기만 하면 사실 상한선의 제한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얘는 그냥 x는 그냥 의미 아닌 정수 그냥 이걸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 10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10개 의미 아닌 정수로 그냥 들어가 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얘죠. 이 9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z가 10일 때. 왜냐면 이건 z가 10일 수 없는 경우를 뽑아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만 빼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z가 10일 때인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구나. 그럼 z가 10인 경우는 빵빵 10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3H10 빼기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z가 10인 경우에요. 자, 그럼 그걸로 퀴즈 하나만 잠깐 좀 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 8 정도로만 해볼게요. 자, x는 0에서 9까지, y는 0에서 8까지, z는 6개밖에 없어요. 6개. 6개까지로.
너무 빠르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건 맞았는데 여기 틀렸어. 8인데. 88. 응,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러면은 9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의미 아닌 정수로 봐도 되고, 얘도 의미 아닌 정수로 봐도 되고. 그럼 얘만 문제가 되는데, 그럼 Z가 6보다 큰 것들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3H8에서 Z가 7인 경우랑 Z가 8인 경우.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조금 헷갈려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차피 8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8개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H8에서 Z가 7인 경우와 Z가 8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Z가 7이면 X 플러스 Y가 1이잖아요. 그냥 2H1이죠? 둘 중에 하나 뽑는 거. 아니면 뭐 1, 0이나 0, 1로 봐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Z가 8인 경우에는 빵빵 8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H8, 얘는 10C 8. 자,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2, 빼기 1, 3. 10C 2니까 45 빼기 3. 그래서 답이 42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만 후딱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은 엄마가 또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10개를 사오라 그랬는데 X는 사과는 홀수 개수로 사오래요. 사과는 홀수 개수. 그것도 자연수. Y도 홀수로 사오래요. Z는 짝수로 사오래요. 사과랑 배는 홀수계로 사오고 귤은 짝수계로 사오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쵸? 자, 다시 한번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 10개인데 사과는 자연수 짝수. 자연수 홀수. Y는 자연수 홀수. Z는 자연수 짝수. 자, 그러면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3, 5, 7, 9 이렇게밖에 안 돼요. Y도 1, 3, 5, 7, 9. Z는 2, 4, 6, 8, 10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자,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자, 1, 3, 5, 7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아예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 2x' 플러스 1로 잡아주면 x'은 0부터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x'은 또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오는구나. x'이 0일 때는 1, 1일 때는 3, 2일 때는 5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2y' 플러스 1. 그럼 z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2z'. 이러면 짝수가 되겠네.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 문제점이 뭐냐? z'은 1부터 나와야 돼요.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돼버려요. 뭐 물론 이 상태에서 다시 재변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x', y''은 의미 아닌 정수, z'은 자연수에. 그럼 나중에 z'에서 하나 주고 또 시작해도 되기는 하니까. 근데 안 헷갈리려면 그냥 처음부터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죠? 이러면은 z'도 0 이상이 될 겁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 자, 그러면 이걸로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2x' 플러스 1, 2y' 플러스 1, 2z' 플러스 2는 10.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자, 여기서 x', y', z'은 다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1, 1, 2, 4 넘겨서 빼면은 6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개수가 1이 아닌데? 괜찮나? 상관없어요. 개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개수가 2건, 3이건, 4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 y', z'. 은 3인 의미 아닌 정수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y', z' 세 종류 중에서 총 3개 뽑는 걸로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5, C3 10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1, 2빵 이렇게 나왔다면은 실제로 내가 산 과일의 개수는 x 프라임이 1이기 때문에 사과 3개 산 거고요. y 프라임이 2이기 때문에 배는 5개 산 거예요. 그러면 z 프라임은 0이기 때문에 귤은 2개 산 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홀홀짱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하면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는 2x 프라임 플러스 1, z는 2z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바꿔서 2로 나눠가지고 정리해줘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또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충분하긴 한데 너무 많으면 좀 힘들지 않나? 참고적으로 2개만 넣을게요. 미안해. 참고적으로 2개만. 진짜로. 많이는 아니고요. 2개만. 자, 5번은 뭐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가 10인 상태에서 음이 아닌 정수회로 나왔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러면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음이 아닌 정수회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중복조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지금 중복조합을 못 쓰죠. 왜? 조건 자체가 몇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개수가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이 음이 아닌 정수회. 이 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중복조합으로 못 풀어요. 방정식의 개수는. 근데 얘는 음이 아닌 정수회는 만족하는데 개수가 달라요. 그쵸?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다 나열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개수가 다르면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원래 방부등식의 개수는 원래 무식하게 일일이 나열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은 얘 그냥 나열하는 거면 여기다가 왜 썼어? 그죠? 나열만 하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쓴 거죠.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3w 는 10. 자, 음이 아닌 정수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일일이 나열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변화가 큰 애를 기준으로 먼저 숫자 설정해놓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당연히 뭘 기준으로 볼까요? 당연히 W로 보겠죠? 왜냐면 W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볼 테니까. 그러면 첫 번째 W가 0일 때 그러면 X, Y, Z 합한 게 지금 10. 이러면 개수가 똑같네. 3일 70. 괜찮죠? 굳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다른 애만 숫자 몇 개 집어넣어서 결정해 주고요. 남은 것도 계속 똑같으면 그냥 의미 아닌 정수회로 그쵸? 중복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가 1인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얘는 3H7이네. 그럼 여기는 4. 3H4네. 얘는 1. 3H1이네. 그래서 3H7, 3H4, 3H7, 3H10. 요 4개만 더해주면 답이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3H1, 3H4, 3H7, 3H20. 요것만 더해주면 돼요. W가 3, W가 2, W가 1. W가 0.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그냥 다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6번은 방부등식의 해계수라고 그래놓고 지금 방정식의 해계수만 했었죠? 이 부등식의 해계수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엄마가 과일 가게를 가서 과일을 10개 이하로 있는 대로 다 사오래요. 그쵸? 10개 이하로 사오래요. 일부러 그냥 상한선으로는 장난 안 치고 의미 아닌 정수회로 그냥 갔습니다. 지금 얘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들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보자마자 빠빠빠빵 튀어나와야 되고요. 쟤네가 혼합된 애들까지도 무리가 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생활에 응용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썼었던 순열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같은 거 사실 우리가 순열로 생각하잖아요. 중복조합으로 다 풀려요. 중복조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력해요. 온갖 거 다 중복조합으로 다 풀려요. 어렵다 싶은 거 중복조합으로 다 풀려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진짜로 완벽하게 마스터해놔야 돼요. 진짜.
미안. 화이팅.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잉? 어떻게 하지? 음이 아닌 정수에. 얘는? 자, 방법이 없어 보여. 우리는 등식밖에 할 줄 모르는데. 10부터 합시다. 3H10. 괜찮죠? 10인 경우, 9인 경우, 8인 경우, 7인 경우, 1인 경우, 빵인 경우까지 그냥 다 보면 되죠. 얘는 3H9, 3H8, 3H7, 3H1, 3H 빵. 그쵸? 이거 싹 다 더하면 돼요. 그쵸? 일일이 다 구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근데 별로 이러고 싶지는 않죠? 너무 길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물론, 얘가 한 5 정도밖에 안 나와있으면 이건 할만해요.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이걸 다 계산한다? 그죠? 분명히 계산 실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바꿔봤어요. 얘는 3H10, 12C10이죠? 자, 얘는 11C9, 얘는 10C8, 얘는 9C7, 얘는 2C1, 2C, 3C1, 얘는 2C0이 되겠네요. 얘를 더해도 되는데 얘를 더해도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는 확통을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2C0부터 12C0까지 더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놓고 보면은 2C0부터 2C1, 2C 이렇게 있죠? 자, 3C0, 3C1, 3C, 3C3. 2C0, 3C, 4C, 5C 둘이 2식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계속 2식 차이 나요. 3C1, 4C, 5C3. 10C8, 11C9, 12C10이에요. 그럼 얘를 더하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그죠? 하키스틱. 그죠? 하키스틱. 12 다음엔 13이에요. 컨비네이션 10, 10 그대로 내려옵니다. 왼쪽에다 1, 1, 1, 2, 3, 3, 3, 3, 4, 4, 4, 4 이렇게 가니까 10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거 왜 성립하는 거예요? 둘 더하면 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이걸 두 개를 더한 걸로 보지? 얘랑 얘랑 다 1이라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1 더하기 3 하면 4 나오죠? 4C라고 똑같아요. 그럼 얘네 둘 더하면 5C2가 나오죠? 4 더하기 10 하니까 4 더하기 6 하니까 10 나오죠? 그럼 얘네 둘 더하면은 6C 3 계속 쭉 내려오면은 9C 8 그럼 둘 더하면은 9C 8 10C 7이구나 11C 8 그럼 둘 더하면은 12C 9 그래서 둘 더하니까 13C 10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핵심이 뭐라고요?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은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그렇죠?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뭘로 나온다고요? 13C 10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잠깐. 근데 얘를 다시 보니까 이게 4H10이랑 똑같은 거죠. 4H10은 4개 중에서 중복해서 10개 뽑는 건데 왜 4H10이 되지? 4개 중에서 10개 뽑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W, X, Y, Z 합쳐서 10인 거에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왜 얘가 얘랑 똑같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할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가다 관점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W가 0인 경우 그럼 얘 W 0이죠.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에요. 3H 10이죠. 두 번째 W가 1인 경우 노가다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죠. 3H 9 쭉 계속 내려간다면 결국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모자란 만큼 W한테 하나 주고
등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바라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하키스틱 써요. 사실 직관적으로 보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그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중심 흔들리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냥 하키스틱 써요. 자신 있으면 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는 경우의 수가 3H밤 3H부터 3H10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는 2C0 30부터 12C10이라서 13C10으로 갈 수 있더라. 얘가 4H10과 똑같은 상태. 따라서 얘는 W, X, Y, Z가 10인 음이 아닌 정수에 와도 경우의 수가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갈게요. 더 케이스 분류한다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메이저는 아니죠. 얘는 그냥 부록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고요. 본론은 지금 4번까지예요. 4번까지만 제대로 잘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5번, 6번은 그냥 변두리 문제에 해당합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솔직히 위에 거 잘하면 응용 적용이 돼요. 5번, 6번은 메인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기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합쳐서 99%예요. 나머지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수능에서. 거의 없습니다. 내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오면은 충분할 거예요. 99%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은 거의 여기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아니다. 여기 나온다.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아무튼 여기까지는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고 들어갈 건데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미안. 너무 떠들었지? 그렇지. 잘 안녕. 너무 떠들었지?